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5월 20일에 출범해서 40여일에 걸쳐 밀고 당기기 끝에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합의안을 갖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대 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가 참석해서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죠. 22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한 완전체 노사정 합의라는 점에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협약식 예정 시간 15분을 남기고 민노총이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도 열렸는데요.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10,000원을 제시했고요. 경영계는 2.1% 인하된 8,410원을 제시해서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 상황인데요. 노사정이 대립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7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아버지도 유쾌요, 어머니도 유쾌요,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유쾌요.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유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유쾌요.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유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개원 후 처음으로 무소속 의장단이 출범했죠. 잠시 후에 영주시 의회 이영호 후반기 의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옥수수밭으로 미로를 만들었다고요. 영주의 옥수수밭 미로 김향순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에는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 시작하죠. 미중 간의 홍콩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동북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 문제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이어서 홍콩의 국가안전법 통과가 가져올 후유증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2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 하루에 4만 명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는 250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도 12만 명을 넘어서 세계 25%를 차지합니다. 예. 이제 문제는
하루에 감염자 수가 현재 4만 명이지만 앞으로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예. 이같이 보는 거는 미국인 중에 한 8%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무서운 점은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가 30개 주에서 무려 2를 넘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은 본격적인 확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한 그렇습니다. 8%니까 대략 뭐 한 2,500만 명, 2,600만 명 안팎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상태. 자, 하루에 뭐 10만 명이 늘어나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고요. 자, 전 세계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 며칠 지나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자, 그렇게 되면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주요국의 경기 침체도 이거 길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는 마이너스 4.9% 정도 보고 있고요. 네. 2차 대유행이 진행이 된다면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 같은 경우에 8%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는 각국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재정 투입 규모만 무려 11조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리먼 쇼크 때 5조 달러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규모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적 채무 잔액이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말에는 100%를 돌파하게 되고요. 네. G20개국 같은 경우는 141%가 되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고 하니 2차 세계대전 당시가 116%점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재정 악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경기 침체라든지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경기 부양책 강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태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흥 개도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이 외환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요? 네, 월가 쪽에서는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경기 침체로 통화 약세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자금 유출까지 일어나면서 대채무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외환 보유액을 보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 정도로 그동안에 줄곧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1,500억 달러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 때문에 달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데요. 더 큰 문제는 2021년 말까지 신흥국이 상환해야 될 달러 부채는 7,2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과 관련된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 비중도 줄이려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신흥 개도국의 외환 위기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괜찮겠죠? 그런데 현재로 네, 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S 프리미엄이 여전히 27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단기 대채무와 비교하더라도 또 예. 외환 보유액을 비교하더라도 안정권이기 때문에 아하. 다른 신흥국보다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아직 안정적인 상태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4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아. 또 은행권이 갖고 있는 또 부채는 많긴 하지만 예. 또 은행들 나름대로의 그 엑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쪽에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IMF와 같은 위기는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좀 중국 얘기 또 홍콩 보안법 얘기 요즘 하도 뜨거워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또 동시에 2017년에 내려졌던 한한령도 일부 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도 급등했었던 어제 하루였는데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한한령 전면 해제 단계는 아닌데요. 여전히 중국은 전세기 직항로, 또 크루즈선 입항, 또 한류 방송 프로그램, 게임 판호 같은 쪽은 절대 허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중국 안에서 여행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7월에도 인천과 베이징 간의 항공 운항이 없고요. 또 다른 지역 노선도 주 1회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또 방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의 없이 14일간 격리 시설에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에 어느 정도 미운 자식에 떡 하나 정도 더 주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고 이런 무언의 압력을 준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계 그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G2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런 그 흥정들 그리고 한국 견제 이런 것들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설레발 칠 필요는 없겠군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 상품 공식 판매가 시작됐다. 이 정도 수준이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형식상 보여주는 제스처에 불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부 해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떡 하나 준 격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너무 달라붙지 말라는 그런 회유 아니면 압력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미국과 서방 국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서두른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7월 1일 날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까지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홍콩에서는 9월 6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범민주파가 과반수 확보가 가능해졌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홍콩 통치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이 후보자 등록이 7월 18일까지인데요. 민주파의 후보의 등록을 막고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을 외치면 국가 분열 행위로 처벌한다든지 예. 또 시위 때 공공장소를 점거했을 경우에는 정권 전복 행위로 구속시킬 수가 있고요. 돌과 파이프를 사용하면 테러로 규정 지을 수 있고 성적이나 유니온 재키를만 흔들어도 외세와 결탁 행위로 구속이 되는데요. 예. 이런 네 가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최고는 종신형까지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일국 양제 붕괴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자, 이렇게 되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관세라든지 비자 일부 우대 조치를 지금 폐지한 걸로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미국이 추가 제재 조치는 내놓지 않을까 이것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일 날 1차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예. 국방물자 수출 중단뿐만 아니라 첨단 제품에 대한 홍콩의 대미 접근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인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140만 달러 정도 팔렸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네. 문제는 2차 제재 조치가 중요한데요. 홍콩 특별 우대 조치와 관련된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이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예. 또 안전법을 제정한 중국 책임자라든지 홍콩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자 거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금융자산 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요.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비장의 카드도 따로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한 미국 자본의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예.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하. 이렇게 되면은 홍콩의 국제 위상 추락뿐만 아니라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 기능을 상실하고 또 중국의 650개 도시 중에 평범한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그 97년에 발동된 우대 조치, 관세라든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같은 이런 조치, 2차 제재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치가 아직 취해진 건 아닌가요? 앞으로 이제 취할 네. 예정이다 이런 건가요?
네,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요. 또 예. 미국 기업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홍콩에 13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 1,3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이 부분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현재는 이거와 관련된 법이 집행되겠다는 예고한 상태고 예. 실제 단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에서 뭐 관세라든지 비자 발급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아직 내려진 건 아니고 내려질 예정이다. 조만간에. 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 지위를 만약에 박탈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모두에게 이거 경제적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뭐 당장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그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환율 시스템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홍콩을 중개 무역항이라든지 금융 허브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홍콩 이렇게 패그제 되면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죠? 고정 환율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달러와 1대1, 그러니까 1달러에 7.7 홍콩 달러로 예.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홍콩이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미국도 준비 과정 없이 시작되면은 양날의 칼과 같이 부메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만 홍콩에 82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예. 또한 매년 300억 달러 넘는 무역 국자를 홍콩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흑자를 기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콩은 또 미국 달러의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미국, 중국 모두 경제적 피해는 상당하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닌데 어떤 맞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저했기 때문에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흘리고 있고요. 2차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도 협상도 무기한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이 불과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약 카드도 꺼낼 수 있고요. 네.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매각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허.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명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겨냥한 히토류 수출 중단도 꺼낼 수가 있고요. 예. 또한 노트북이나 휴대폰, 컴퓨터와 같이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그 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송출 중단 같은 조치들이 앞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맞대응 카드도 뭐 한두 개가 아니군요. 이렇게 되면 또 전 세계가 또 휘청휘청해질 게 또 분명해 보이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영주시 의회는 의장단을 선출했는데요. 개원 이후 처음으로
무소속 의장단이 출범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었던 곳에 무소속 의장단 출범, 뜻밖이기도 한데요. 제8대 후반기 영주시 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됐죠. 이영호 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호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시작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의장 이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11만 영주 시민의 대여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더욱 소통하여 신뢰받는 영주시 의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예. 의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사항으로 영주시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원이 모두 몇 분이신 거죠? 지금 14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분의 네. 의원이 계시고 이 중에 통합당 의원은요? 몇 분이세요? 7분이 계십니다. 통합당이 7분이고 무소속이? 예, 5분입니다. 무소속이 5분이고 나머지 민주당 2분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통합당 7, 무소속 5분, 민주당 2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이번에 의장단 선출 방식이 좀 기존과 달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예, 종전에는 영주시의회 의장당 선거는 입후보 등록 절차 없이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방식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수당 중심의 사전 조율과 형식적인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선거 투명성을 저해했습니다. 예. 이런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은 전체 의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교황 선출시 방식에서 후보자를 사전에 공시하고 정견 발표를 가진 뒤 투표하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는 교황 선출 방식이었는데 입후보자 따로 없이 그냥 투표를 하는 누구든지 이제 후보자 등록제로 이번에 바뀐 거고. 예, 이번에 그 의장 입후보는 누구 하셨던 거죠? 우리 이영우 후보님하고 또 누가 후보? 전영탁 후보요. 권영탁 후보요? 예, 전영탁 후보님. 예. 통합당 의원인가요? 아니요, 무소속입니다. 아, 무소속이요? 통합당에서는 후보 안 나왔었나요, 그러면? 이재형 의원님이 통합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통합당 의원님이 7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통합당 의원님이 의장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지금 그 과정이? 저 역시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 규칙이 개정되고 처음 맞는 의장, 부의장 선출이어서 몇몇 의원들이 등록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후보 등록을 철회하여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통합당 후보가 이제 철회를 하신 거고요, 후보를?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뭐 혹시 들으신 얘기라도 없으세요? 그쪽 내부 사정? 예, 그럼 제가 통합당 의원들하고는 제가 왜 철회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철회를 한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자 2분이 이제 경합을 하셨던 거군요. 아니요, 무소속 후보도 철회를 했습니다. 무소속 또 한 분도 철회를 하시고 권영탁 후보도 그래서 이제 단독 입후보해서 이제 이번에 의장이 되신 건데 요즘에 우리 국회 있잖아요. 원구성 한창 난항을 거듭한 끝에 이제 민주당 독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우리 영주시 의회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장도 모두 뽑고 원구성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부의장에는 저와 같이 무소속의 송명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역시 무소속의 송명예 의원이 부의장 당선됐고
예, 그 통합당에는 이제 운영위원장 이제 당선인이 김학숙 의원이 통합당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상임위가 몇 개가 있나요? 영주시에는? 3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가 있는 거죠? 그 운영위원회하고 시민행복위원회, 예. 경제도시위원회 3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영주시의회는 3개 상임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예. 시민행복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운영위원장에는 통합당의 김화숙 의원이 선출됐고 예. 시민행복위원장은 누가 됐습니까? 무소속의 그 전풍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역시 무소속의 전풍림 의원이 됐고 경제도시위원장은요? 민주당의 장영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요. 또 민주당의 장영희 의원이 예. 또 이렇게 선출이 됐군요. 아주 다양하네요. 상임위원장은 골고루. 예, 상임위원장은 통합당 한 분, 그러네요. 무소속 한 분, 이제 민주당 한 분, 그 예. 3분이 이제 구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뭐 의장님, 부의장님 모두 이제 무소속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영희 민주당 의원이 또 경제도시위원장까지 차지를 했고 이게 영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면서요, 이런 경우가?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예,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경쟁제는 저희들도 늘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 소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약진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제8대 영주시 의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났으며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 의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 14명 의원이 함께 협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민들의 뜻이다라는 말씀. 정당 공천제는 폐지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의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로 향후 후반기 시의회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과 각오 좀 간단히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지금 영주 전담 배아린 국가 산단 조성과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 또 2021년에는 영주 세계 분기 인삼 엑스포 등의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영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외형적인 것만 너무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최우선시해야 할 시민들의 행복에 대해 감각도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말 한마디, 작은 목소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제8대 후반기 영주시 의회의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한 응원과 따끔한 질책을 모두 검의 받아들이는 소통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 후반기 영주시 의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주시 의회 후반기 이영호 의장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갈까요? 옥수수밭 미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옥수수밭에 미로를 꾸며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영주시 단산면에서 오랫동안 와인을 생산해 오신 분이죠. 영주 주네뜨 와인의 김향순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도 뉴스 화면을 이렇게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옥수수 미로가. 네. 예.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옥수수 밭에 미로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옥수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거리잖아요. 예. 네, 옥수수가 자라면은 푸르른 옥수수밭도 거닐 수 있고, 또 옥수수가 나면 옥수수 수확도 하고, 또 옥수수가 지고 나면 누렇게 낙엽진 옥수수밭도 운치가 있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포도농원이어서 포도나 사과 수확 체험은 9월이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6, 7, 8월에 할 수 있는 체험을 찾다가 옥수수 미로 전문가를 만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시작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도 오고 또 아이고. 방문도 해주십니다. 아, 작년 겨울에 계획하고 올 봄에 파종할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체험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시기에 정말 적절한 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옥수수밭 미로 체험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6, 7, 8월밖에 없겠네요. 이제 8월쯤에 수확을 하나요? 옥수수를? 네, 7월 그러니까. 말부터 수확은 가능한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낙엽진 옥수수로 10월 말까지 체험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11월까지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이게 네. 지금 오픈한 지 일주일 됐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어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저희 첫날은 오픈 기념으로 무료 체험을 몇 분을 하셨거든요. 예. 지인들이나 가까이 사시는 분들. 예. 그랬는데 그 뒤로는 평일에도 서너 팀들 오셨어요. 예.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는 한 100여 분이 다녀갔습니다. 어이구, 많이 다녀가셨네요. 네. 예. 이게 체험료도 따로 받으시나 봐요? 네, 체험이 저희들이 원래 1인당 10,000원을 받았는데, 예. 조금, 옷에 어려운데, 저도 조금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 조금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8,000원으로 가격도 내리고, 8,000원으로, 예. 애들은, 미취학 아동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또 입장을 시키고, 그래요? 또 예. 오시는 분들이 더울까 싶어서 얼음물을 얼려뒀다가 한 병씩 서비스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남는 네. 것도 없으시겠네요, 정말. 예. 뭐 갔다 오시면 저희들이 또 농산물도 상품으로 드리고 예. 또 강낭 강냉이 튀겨 넣는 강냉이도 또 애들한테 간식으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비스로 애들이 왔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장만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7월 말쯤 되면 또 옥수수도 또 사갈 수 있고요. 또 체험객들이. 네, 7월 그렇죠? 20일부터 저희들 옥수수 따기 7월 체험도 20일. 같이 할 그래요?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따서 저희들이 가마솥을 좀 걸어서 예. 삶아서 저희들이 판매도 하지만 내가 직접 꺾어서 삶아가는 체험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옥수수 미로 밭을 어떻게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 저 대표님이 뭐 구상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옥수수밭 미로는 예. 제가 작년 겨울에 옥수수 미로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옥수수 미로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나서 준비를 했죠. 작년 겨울부터 밭을 갈고 거기다 퇴비도 넣고 이제 밭을 준비해서 올 4월 중순에 이제 미로기를 설계해서 옥수수를 파종을 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옥수수를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다 이렇게 씹어 놓고 길을 내신 건지 아니면 길을 이렇게 제외를 하고 파종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궁금하시죠? 예. 안 그래도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드론을 갖고 와서 밭 모양을 보고 설계를 떠서 예. 계산에 맞춰서 밑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밑그림을 그린 걸 이제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블럭을 낸 다음에 줄을 쳐서 블럭을 내고 거기에다가 길을 다 만들어둬서 그 길 따라서 비닐을 다 피복을 했어요. 길만큼. 그래서 그 피복에는 길을 빼고 저희들이 파종을 했죠. 그 비닐로 이렇게 이제 가려서 가려놓고 길대로 이제 비닐을 쌓아놓고 전체 이렇게 파종을 다 하고. 파종을 해놓으면 또 고루 안 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또 모종을 준비해두고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빈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또 옮겨 심기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을 밭 구성하는 데 제일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이 규모가 한 1,300평 규모, 한 4,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라고 들었는데 이 미로 다 돌아 나오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려요? 길을 잘 찾아서 길로만 다녀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길을 잃어서 많이 헤매게 되면 갔던 길 또 가고 갔던 길 또 가게 되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한 시간이나요? 애들은 잘 찾아다니더라고요. 애들은 잘 찾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못 찾는군요. 네네. 옥수수 미로 한번 직접 다녀와서 저 시간이 다 돼서요. 다녀와서 한번 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주 주네트 와인의 김향순 대표였습니다. 우리 지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올 여름 장마철 내내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자주 충돌하다 보니까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상황이 잦아져서 그렇습니다. 남은 장마철에도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장맛비는 남부 지역과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주변 점검을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비구름대가 맴돌면서 내리는 곳이 스치듯 지날 수 있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도 세기가 강하지도 않겠습니다.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좀 올라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7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22도, 체감온도 22도, 습도는 82%입니다. 날씨였습니다.